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과연 그가 체계적인 세계 선교의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의 신앙의 스승, 선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우리 고향 키프로스로 갑시다. 바나바의 인도에 이끌려서 실록이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의 그의 고향인 살라미스에 도착합니다. 곧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고 그 선교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바울로서는 키프로스에 온 이상 키프로스의 수도인 파포스 항구를 방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키프로스에는 로마 황제가 직접 파견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 라틴어로 세르기우스 파울루스입니다. 바울과 이름이 똑같아요. 아마도 키프로스 총독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물론 사도행전에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키프로스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고향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러한 세미나, 이러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로마 총독의 소개장을 가지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파포스 항구를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소아시아 항구 페르게입니다. 과연 페르게는 어떤 도시인지 저와 함께 페르게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키프로스를 거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 이용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막상 현장의 페르게, 이 유적은 페르게 극장인데요. 아쉽게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날 이곳에서 항구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극장 바로 옆에 웅장한 규모의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서기 2세기쯤에 세워졌습니다. 1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즉 그리스식의 올림픽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디움이고요. 나중에 전차 경기도 일부 로마 시대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르게 스타디움의 객석이 무너진 상태입니다만 이 비스듬한 객석들을 받치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안쪽에 아치로 이루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30여 개의 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디움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런 공간들이 연속으로 생기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서 이 중에서 20개의 방은 쇼핑 샵으로, 상점으로 활용된 것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타디움 마당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통로가 이어지는 것이죠. 스타디움 쪽에서 페르게 도시의 성벽과 사각형의 망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시대 로마 비잔틴 시대에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좀 더 바깥쪽에 성문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이렇게 웅장한 아치가 있는 성문이고요. 나중에 비잔틴 시대 들어와서는 이러한 것이 무너지고 오늘날 볼 수 있는 세 개의 아치가 있는 부분이 비잔틴 시대 성문인데 실제는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왼쪽으로 님페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님페움이라고 불렸고요. 서기 200년쯤에 septimius severus 황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님페움 바로 북쪽에 사각형의 거대한 회랑이 나옵니다. 그리스의 김나시움 교육기관의 앞마당을 팔라이스트라라고 하고요. 스포츠 활동을 했던 마당입니다. 근데 이 팔라이스트라는 이곳에 웅장한 목욕탕에 딸린 마당입니다. 타원 형태의 수영장, 즉 그리스 로마 시대 목욕탕 구조물 중에서 프리지다리움, 차가운 탕이란 뜻입니다. 로마 사람들로서는 그리스와 달리 목욕탕을 여러 개 기능으로 나누었죠. 우리 전통 구들 바닥식으로 아궁이에 불을 때는 이 방이 칼다리움, 뜨거운 방, 열탕, 혹은 사우나, 찜질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둘 사이에 테피타르움이라는 그 온탕이 있으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페르게에서 가장 높이 우뚝 솟아있는 두 개의 원통형 망대, 지중해 전체에서도 상당히 희귀한 헬레니즘 시대 기원전 3세기에 세워진 성문 양쪽의 망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도 그리스 시대 저 망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복구 작업을 합니다만 두 망대 사이로 성문을 통과하면 안쪽에 독특하게 오목하게 이 타원 형태의 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장벽에 벽감에 비문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유명 인사들의 석상들이 차례대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받침대만 보이고 있습니다만 위에 이 대리 석상들, 안탈리아가 박물관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아름다운 석상들입니다. 또한 페르게 성문의 근처에는 규모가 큰 사각형의 아고라, 즉 종합시장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아고라,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한가운데는 원형의 그리스용으로 톨로스라고 불리는 원통형 신전이 있습니다. 페르게 같은 경우는 로마 시대 재물의 신 포르투나 신을 위한 제단이 설치된 곳이지요. 뜨거운 여름철 한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여기에 유명한 수로가 있으니까 꼭대기 언덕까지 좀 가보십시오 라고 제안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도시들이 물이 많이 필요해서 수로교로 도시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대표적인 카르도,
인도가 있고 가운데 차도가 있는데 이 차도에 해당되는 한가운데 마치 중앙분리대처럼 그 장소를 거대한 수로, 인공 수로로 만든 곳은 지금 지중해 유럽 고대 로마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페르게의 세계적인 유적입니다. 심지어 수직으로 내려오는 토감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흔적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파이프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물이 어디서 흘러내려올까요? 바로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에 해당되는 곳이 예로부터 샘이 있고 물이 많은 곳입니다. 수로의 꼭대기에는 강의 신 카이코스가 있고요. 비스듬한 신 아래쪽으로 폭포처럼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또 하나인 님페움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가운데 폭포 물이 내려오고 양쪽의 계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꼭대기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게 아크로폴리스에서 카르도를 볼 수 있고요. 중앙에서 90도로 좌우로 연결되는 두 번째 도로 데쿠마누스도 잘 살펴볼 수 있고요. 저 하얀색 있는 저 부분들이 고대 항구로 추정이 됩니다. 카르도와 90도로 마주치는 데쿠마누스 도로에도 중앙은 아니지만 인도 쪽으로 또 하나의 페르게 수로입니다. 데쿠마누스의 한쪽 편에서 한 10여 년 전쯤에 아름다운 모자이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3세기, 4세기에 페르게 귀족의 저택 마당의 모자이크입니다. 주인공들의 이름을 보니까 아가멤논, 율리시스, 이피게니아, 심지어 아킬레스, 아약스, 즉 기원전 1200년쯤에 트로이 전쟁을 묘사한 모자이크입니다. 페르게란 도시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이고요. 중앙대로의 거대한 수로, 그 어떤 유적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떤 유적에도 없는 독특한 수로, 그것이 페르게의 특징입니다. 물에 살고 있는 요정을 님프라고 그러고요. 물이 많은 곳에 님페움은 뜨거운 여름철에 성에 들어와서 바로 물을 구할 수 있도록 로마식 도시에 많은 님페움들을 여기저기에 만들었습니다. 페르게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을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백색 대리석의 인물상들이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신상, 장군들의 상, 황제들의 상, 그 아름다운 대리석상들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바로 안탈리아 박물관에서 페르게의 아름다운 석상들 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박물관으로 떠나시겠습니다. 오늘날 안탈리아 박물관은 안탈리아 주변의 여러 그리스 로마 도시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형을 통해서 터키의 역사, 기원전 6000년대, 5000년대의 차탈휘유, 또 히타이트 수도 하투샤, 그런가 하면은 바닷가 리키아 지역의 바위 절벽에 독특한 무덤을 만든 그 시대, 여러 토기들 모형과 사진을 통해서 고대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청동재 신상이 있습니다. 독특한 모자를 썼고요. 바로 프리기아식 모자이고 여성스럽게 보이지만 남신입니다. 아티스 신입니다. 프리기아판, 소아시아판 아도니스, 즉 아름다움과 식물의 신입니다. 오늘날 안탈리아 박물관은 페르게에서 발견된 아름다운 대리석상이 대부분 모여 있는 곳입니다. 치마를 손으로 잡고 있는 무희 춤추는 여인의 모습, 상당히 독특한 조각품. 박살난 이 조각품을 너무나 독특한 자세여서 꼼꼼하게 잘 복원한 것이죠. 로마 시대 작품입니다만 그 밑에 받침대에 그 신의 이름들이 그리스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 독특한 산미신 매력과 아름다움과 창의력을 상징하는 세 명의 여신, 두 명은 이쪽으로, 한 명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갑옷을 갖춰 입은 로마의 황제 중에서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그 양아버지인 트라이누스 황제 두 개의 석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안탈리아에 아취를 세운 장본인입니다. 어쩌면은 이 안탈리아 박물관은 제목을 페르게 박물관으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페르게의 유물을 잘 보존 전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얼굴한 여신, 그리스 헤카테 여신입니다. 아마 만들어진 것은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고요. 독특하게 각각의 기능을 개와 뱀과 말의 성냥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움의 여신, 그리스식의 아프로디테, 로마식의 비너스 여신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극장을 상징하는 마스크입니다. 배우들이 직접 돌로 만든 이 마스크를 쓸 리는 없죠. 근데 극장 구조물에서 대들보에 배우들의 마스크를 부조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대들보로 했다는 것이죠. 디오니소스, 바로 그리스 연극의 신, 포도주의 신의 모습입니다. 남성상 중에서 가장 웅장하게 몽둥이와 사자 가죽을 옆구리에 끼고 있는 이 인물, 헤라클레스입니다. 갑옷을 입은 여러 귀족들, 장군들, 황제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신전의 대들보를 장식했던 구조들이 있습니다. 페르게에서 출토된 로마 귀족들의 석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석관의 주인공들이 가장 좋아했던 모티프가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는 12지역에서 12가지의 모험, 12가지의 과업을 수행합니다. 사냥을 하기도 하고 또 아마조네스 여왕의 허리띠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즐겨 읽었던 헤라클레스의 그 신화에 맞춰서 자기의 영원한 무덤의 석관을 헤라클레스 모음으로 장식한 것이죠. 이곳의 유물 중에서 후시대 비잔틴 시대에 십자가가 새겨진 캔설 스크린, 교회당의 회중석과 사제석을 구분하는 경계석도 있습니다. 페르게 님페움을 장식했던 비문과 조각품들입니다. 박물관의 2층에는 비잔틴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 정교의 중요한 성화, 이콘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 정교회의 이콘, 나무 판넬에 템페라 물감과 금박을 배경으로 만든 성화들입니다. 최근에 안탈리아 박물관에서 전시장 한가운데 굉장히 희귀한 청동 신상을 조립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수많은 대리석상과 달리 청동은 쉽게 전쟁 때마다 무기로 재활용됩니다. 그래서 고대 청동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드문 편입니다. 바다에 가라앉았다든지 땅속 깊이 파묻혀 있지 않은 한 청동을 잘 찾기 어려워요. 그 청동상의 주인공이 아티스 신입니다. 페르게 유적지에서 발견된 수많은 아름다운 대리석상들이 안탈리아 박물관의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박물관은 페르게 박물관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